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용산구의 매력적인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용산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막강한 교통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부터 KTX역까지 약 7개의 노선이 있어 서울 및 경기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최상위의 교통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죠. 또한 향후 용산공원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까지 막강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로, 강남, 여의도에 이어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자, 이런 지역에 이제 막 리모델링이 끝난 매력적인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대장호실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매 검색 사건 번호 2022 타경 56677번 물건입니다. 자,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해 있고요. 자,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죠. 토지 면적 17.7평, 건물 면적 37.39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매 감정가는 8억 2,100만 원대에 한 번도 유찰되지 않는 신권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찰일은 2023년 7월 4일 날 입찰이 진행 중에 있죠. 자, 용산구 후암동의 경우 빌라 한 개 호실도 나오면 빌라 한 개 호실의 경매 물건도 매력적인데 토지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단독주택, 이거는 나오자마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왜? 소유만으로도 충분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 경매 물건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최근에 리모델링한 느낌이 확 나죠? 그리고 옥상에 데크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나만의 프라이빗한 전원생활까지도 즐길 수 있는 용산구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부 이렇게 언덕 위에 소재 있죠. 일부 그렇게 가파른 언덕은 아니지만 일부 언덕 위에 소재 있습니다. 그러고 인해 여기 보시면 작은 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면 오히려 용적률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층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층까지 충분히 뽑아서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층 부분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받은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층 주출입로거든요. 딱 신축된 아주 유니크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 구조물은 1층, 2층 지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은 약 12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은 이제 실제 주거를 하는 공간이에요. 12평이고 3룸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게 3개 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옥탑, 지하실도 창고도 사용할 수 있게 약 3평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1층 내부 이미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층 내부 이미지. 법원 경매에서 감정평가사 가서 조사된 이미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오픈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2층이 내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도 외부 인테리어와 동시에 집 내부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요거는 뭐다? 멍멍이 집이다. 그죠? 멍멍이 집도 있겠죠? 멍멍이 집인가 장난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집이 있어. 집 속에 집이 있죠. 그리고 피아노도 보이고 충분한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거실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게 주방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도 구성되어 있고요. 약간 이불도 있고 이런 걸 보아 현재 임대차 구성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2층도 한번 볼까요? 2층. 자, 2층이 이런 구조예요. 베란다, 발코니 부분도 있어요. 이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용 12평입니다. 그러기에 인해서 약 한 4평씩 약 3개 룸 혹은 3평씩 3개 룸으로 아주 협소하게 룸이 구축되어 있다. 근데 거주하는 데 전혀 문제 안 되겠죠. 또 하나 룸은 이렇게 작아요. 에어컨이 있고 여긴 책상 작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불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 임대차 구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정확하게 우리의 구조는 이제 도로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로면과 붙어 있는 단독형 주택 건물이고요. 자, 해당 물건의 토지의 용도 지역도 한번 보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용적률 200%에서 250%까지 적용됩니다. 건축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3종이나 준주거, 상업 지역이 좋죠. 근데 거긴 너무 비싸.
그래서 통상 건축업자들이 가장 선호한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용도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고도지구라는 게 있죠. 고도지구. 요게 약간 문제예요. 요게 용산 후암동 일대가 약간 낙후된 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남산이 있어요. 남산이. 그래서 남산의 조망권을 방해하지 못하게 고도 제한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신축이 약간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죠. 자, 그럼 권리 분석도 한번 볼까요? 등기부 집행 현황상 2018년 10월 12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 수많은 권리가 있죠. 근저당도 있고 압류도 있고 막 가압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인수하는 거 아니죠. 해당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많은 권리가 있어도 전부 소멸합니다. 그럼 2018년 10월 12일 날 설정된 권리가 뭐다? 근저당.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이하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는 깨끗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필요하겠죠. 현 부동산에 거주 중인 임대차 신고를 하신 임차인은 두 분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전입일이 2021년도 5월 31일, 또 한 분도 21년도 5월 31일,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전부 후순위죠.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해도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즉 권리상 모든 낙차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근데 해당 임차인들은 뭐 최모 씨고 뭐 성도 같고요. 전입일, 배당 요구 일자도 다 같은 걸로 보아 임차인은 한 명으로 조사됩니다. 한 명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현재 권리상 낙차로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지 현황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산타워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냥 입지 뭐 제가 말하면 뭐합니까? 용산구 후암동 입지는 최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우량하죠. 특히 후암동의 경우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인 서울역, 시청, 종로, 명동 등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로 인해 뭐 CJ 본사나 혹은 LG 그 외 중견기업들의 일자리의 접근성이 아주 우량하죠. 직주근접의 수요층이 높으니까 나날이 임대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향후 기대 가치는 더욱 우상향될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거리뷰로 물건지 주변 이미지도 한번 같이 보죠. 거리뷰로 해당 경매 물건지 주변 쭉 한번 둘러보죠. 로드뷰로 쭉 약 5m 이상 되는 도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들 하시죠. 뭐야,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라며. 근데 왜 이렇게 노후주택들이 많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후암동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요. 또한 남산 근접되어 있었죠. 그래서 남산의 조망권을 훼손을 방지하고자 고도 제한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타 지역처럼 막 토지를 쪼개기가 성행하지 않고 노후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아직 잠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자, 물건의 이미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요게 현 경매 물건의 우리 전면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샤시 상태 보시죠. 전부 다 양호합니다. 현재 1층은 거실 및 주방으로 전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은 12평, 전용 12평인데 3룸을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실거주를 2층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고 하나, 아까 3평 정도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실, 용적률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여기 데크 있죠? 딱 보면 안 봐도 훤합니다. 옥상 데크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해 놨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찰 받고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옆에 남산이 있어요. 남산의 조망권을 보면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만의 바를 좀 만들어요. 바를 만들어서 가볍게 뭐 일 끝나고 맥주나 아니면 와인 한 잔 등을 하면 아주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이 현 경매 물건의 리모델링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우리 과거 사진까지도 한번 뒤져보면서 한번 보죠. 2012년도에 빨간 주택이네, 그죠? 빨간 벽돌의 노후주택입니다, 그죠? 빨간 벽돌에 장미꽃이 펴져 있는 노후주택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지하 이게 아까 그때 우리 창고 3평짜리죠?
여기에는 떡 만드는 거를 했네요. 상업용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했던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에 빨간 주택이었고 2014년도에는 바꿨어. 그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14년도에 한마디로 2012년도에는 빨간 주택, 2014년도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한 그런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주변의 시세는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후암동 일대의 부동산이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은 리모델링 끝났죠. 사용승인일이 한 10년 안팎이니까 10년으로 바꾸고요. 면적을 30평 이하로 한번 보죠. 단독 일반 매물입니다. 토지 평수는 12평. 진짜 작은데 협소주택으로 잘 만들죠. 우리나라 건축법이 이렇습니다. 12평을 땅을 가지고 거기서 건폐율을 따져갖고 건물을 들어올려. 난리죠,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 평당 가격은 8천만 원대네요. 이 정도는 호가입니다. 너무 비싸. 신축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우리 면적 대비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경매 시작가죠. 감정가 8억 2천 나누기 전용 면적 토지 17평, 18평이죠. 반올림 하면 18평 하면 평당 4,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호가는 얼마다? 8천. 근데 8천은 호가입니다. 너무 높아요. 8천 정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한 5천, 4천 요 정도 사이에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물은 많이 없어요. 매물이 없죠. 매물이 뭐 나와 있어야 보지. 매물이 없어요. 후암동 일대에. 매물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 복합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매물은 싹 다 들어가 있고 매수자들이, 매도인들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야. 언제쯤 던질까? 이런 부분들. 기대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현재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은 많이 없다. 근데 8천은 호가다. 너무 비싸다. 저걸 시세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현 경매물건의 총 요약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총 요약하면 좀처럼 보기 드문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매력적인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총 요약해보면 2014년도 리모델링된 준신축급의 단독주택이며 1층 및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소 단위의 가족들이 거주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면 1인 가구가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옥상, 테라스까지 존재해서 남산의 뷰를 보면서 나만의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개발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라 미래 가치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장점만 말씀드리면 대장이 아니겠죠? 현 경매물건에도 일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주변 필지들과 이격거리 등이 상당히 협소하여 추후 단독적인 개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일부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운영하셔야 되는 경매물건입니다. 또한 고도 제한 및 일부 개발 제한 사항들이 막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까지는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경매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시세 대비 현 경매물건의 시작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8천짜리도 봤지만 다소 무거운 감이 있어요. 다소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1회 정도 추가 유찰을 더 지켜보신 후에 그때 입찰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유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드렸냐면 누군가는 저 금액에 낙찰 받을 수도 있어서요. 그러면 경매물건이 끝나니까 용산구에 대한 물건, 현 경매물건의 가치 분석 이런 것들도 전달드리기 위해 유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좀 전달드려 봤습니다. 자, 현 경매물건의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은 직접 거주를 통해 가치 투자와 실거주의 2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 라이브 영상에서 우량한 영상 물건과 우량한 가치가 뛰어난 출고 전략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련된 거 문의 지금 답변
이건 끝나고 그냥 번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뭐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답변 못 드려서 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문의할 거 있다, 그리고 강의 관련된 문의나 뭐 실전 투자반, 오프라인 기수분들 이런 것들 문의 주실 분들은 설명문에 설명 댓글에 연락처가 써 있어요. 연락처가 써 있어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대장TV에 상주하는 멘토들과 무료로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 보고 계신 것들도 다 상담 가능하니까요. 근데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철미 님이 결혼을 추천하시나요? 노총각인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결혼 추천. 이거는 조금 심도 있는 얘기야. 하려면 되게 오래 해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쪽에 속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다 나한테 등을 지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늙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내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의 2세가 막 자라나는 걸 본다면 내가 늙어가는 거,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마음이 맞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길을 바라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분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가족을 이루면서 남성은 책임감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죠. 더 이상 뭐 유부남이 뭘 준비합니까? 무슨 이쁜 옷을 입고 어딜 놀러 다녀요. 가족을 책임지려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한 길을 바라보면서 같이 커나가겠죠. 그리고 작은 것도 같이 기뻐하고 작은 슬픔도 같이 슬퍼하고. 근데 뭐 제가 여태까지 좋은 것만 얘기해 드렸는데 뭐 안 좋은 점도 일부 있겠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철미님, 좋은 분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것도, 결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